주영진의 뉴스브리핑 4시 순서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태현 변호사, SBS 인관계 이기성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시는 분이시죠. 정치학 박사이신 아산정책연구소의 김지윤 연구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박사님,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하는 장면 보셨죠? 네, 9시 반에 이제 출석을 한다고 해서 9시부터 사실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봤습니다. 네,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신호 조작을 했구나라는 생각 가장 먼저 했고요. 교통 통제한 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성동에서부터 서초동까지 그 시간이면 사실은 4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많이 막히기 때문에. 7분 45초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늦게 나왔던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글쎄, 검찰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일제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30분쯤 전에 검찰에서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부른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사님으로 호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 질문의 사안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간략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조금 길게 대답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승건 1차장이 10층으로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을 때 직접 맞이를 했다. 그게 손님 맞는 예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해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노승건 1차장이 브리핑을 했고요. 현재까지의 조사 속도는 검찰이 예상했던 조사 속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략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는 게 언론의 추측이었는데 그 정도면 끝나지 않겠느냐는 점을 검찰에서 좀 시사를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광기 기자도 브리핑 내용 좀 봤을 텐데 인광기 기자도 좀 봤으면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으면 한번 네, 그렇습니다. 준비했던 질문 중에서 몇 퍼센트나 했냐고 그랬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물어봤다.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이제 물론 뒤에서 더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준비했던 질문은 3분의 1 정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휴게실에서 중간에 쉬었느냐. 그러니까 2시간 아침에 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여성 수사관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없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없었고 타이핑 치는 여검사가 있기는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혹시 대지신문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요. 안종범 정호성 비서관 이렇게 3명에 대해서는 미리 소환을 했지만은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전부 다 안 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신문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밤 귀가는 확실히 하냐 그랬더니 귀가는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현재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한 사람은 옆에 앉고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앉아서 검찰 조사에 답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고 혐의와 관련해서 부인하는지 시인하는지 이런 내용은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성 기자. 네. 오늘 오전에 9시 23분에 도착을 했는데 검찰의 수사가 노승건 1차장과 티타임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10분 동안 이제 티타임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이제 노승건 1차장 검사 특별수사본부 부부본장이죠. 조사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분 동안 이제 티타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방으로 이제 1001호죠. 조사실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웅재 부장검사 앞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 동안 오전 조사는 진행됐고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빠진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 녹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녹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피의자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검찰 쪽에서 먼저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여부에 대해서.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12시 5분에 1차 조사가 끝나고 1시간 후에 다시 이제
오후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노승건 차장의 브리핑 보면은 15분 정도의 좀 휴식 시간을 한 번 정도는 쓴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2시 5분에 일단 오전 조사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점심시간을 1시간 남짓 정도 했는데 조사실 바로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수행원 그리고 변호사들과 함께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했는데 김밥, 초밥 그리고 샌드위치 이게 조금씩 들어있는 이 도시락을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조사를 이제 오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에 최순실 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 곰탕을 시켜 먹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95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을 때는 그때도 도시락이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는 역시 곰탕을 시켜 먹었고 이번에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이따가 또 저녁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녁도 또 따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주윤 박사님 보면 지금 전직 대통령들 뭐 남성 대통령과 여성 대통령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집에서 이미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성 여성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곰탕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취향이 아닐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음식을 좀 가린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편한 음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조사를 한웅재 부장검사하고 이원석 부장검사가 나눠서 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안들을 나눠서 하는지 김준 박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원석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특수 1부 소속이고요. 한웅재 부장검사는 이제 형사 8부입니다. 근데 이원석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 부분을 하고 있고, 한웅재 부장검사는 아마 또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 그 부분에 이제 의혹을 수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작년 이제 10월, 11월 이제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사실 수사를 해왔고, 한웅재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이제 최순실 사건 이제 공판이 시작이 됐을 때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제 공모한 사실은 뭐 증거는 사고 넘친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사실은 화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지금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먼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낸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0층? 천일호? 그렇습니다. 천일호 이제 특별조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죠. 특수 일부에 있는 건데 이번 조사를 해서 조금 이제 내부를 좀 바꿨다고 하죠. 옆에 뭐 응급용 침대도 옆방에 갖다 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 녹화 시설까지 준비를 해서 지금 보시는 10층 조사실 및 휴게실 배치도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수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른쪽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왼쪽에 별도의 방은 없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개조를 해서요. 응급용 침대가 있는 것이 조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던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는 뭐 침대라든지 소파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중앙지검에는 사실은 그 정도의 시설 갖춘 방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케이스가 됐고 그래서 조금 대통령 예우나 이런 차원, 경호 차원에서 저렇게 응급용 침대라든지 소파까지 갖다 놓은 그런 특별 조사실을 새로 꾸몄다고 하죠. 아까 저 배치도에서 좀 잠깐 잘못된 게 있는데 저 특수본에서 지금 기자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변호사 앉아 있고 뒤에 또 변호사 앉아 있고 두 명이 이제 들어가서 입회를 하는 유영아 정장현 변호사가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기억나는 장면이 조금 전에 점심 식사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대검찰청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SBS 카메라 기자가 조사받는 장면을 단독으로 촬영해서 당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심영구 기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15일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1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사 장소는 대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 검사가 무언가 질문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손을 크게 휘저으며 부인하는 듯합니다. 재차 질문을 던지자 이번엔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게 검사가 바짝 다가서며 추궁하기도 하고 검사가 넘기는 서류를 노 전 대통령이 들여다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노 전 대통령은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미리 준비해온 수첩을 뒤적여 내용을 확인해보고
뭔가 곤란한 듯 손가락으로 머리를 연신 극적이기도 합니다. 새벽 1시 35분. 노 전 대통령이 셔츠 앞주머니에 펜을 꽂으며 일어나 조사실 오른쪽으로 걸어갑니다. 침상이 있는 자리입니다. 곧 불이 꺼지고 조사는 10시간 반 만에 마무리됩니다. 두 차례 소환돼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은 2차 소환 다음 날인 11월 16일 구속됐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출석할 때 자세히 보니까는 저도 당시 촌현명 기자였는데 제가 질문하는 장면이 얼핏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눈을 붙이고 밤샘 조사를 받았을까요? 1차 조사 때? 그 1차 조사 때는 95년 11월 1일이거든요. 그때는 1차 조사를 받고 나갔었고요. 2차 조사가 그로부터 보름 뒤인 95년 11월 15일 날 불려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1시 15분에 끝났습니다. 새벽 1시 15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수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기억나는 장면이 1995년 11월 15일에 노태우 전 대통령 2차 소환한다고 안강민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기자실에 들어와서 기자실 간사와 바둑을 두면서 얘기를 했어요. 바둑이나 두자고. 그래서 기자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다시 옵니다. 기자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한 마디를 더 붙입니다. 바둑을 이렇게 툭 두면서 오늘 들어오시면 집에 돌아가시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제히 9시 반 뉴스에 긴급하게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영장도 치거나 아니면 그 영장 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번 검찰 조사에 임하는 전략, 기본적으로 부인이고 나는 그런 적 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뭐 진완동 삼성동 자택 돌아갈 때 진실은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어떤 피의 사실을 자백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부인인데 문제는 부인하든지 어느 형태로 하느냐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K재단,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사실관계를 다 부인하는 것들 있죠. 나는 안종범 전 수석에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 수첩에 있는 걸 안종범 수석이 다 그냥 본인 생각이야. 나는 지시한 적이 없어. 이렇게 사실관계를 전부 다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 나는 지시는 했는데 나는 정말 문화 융성을 위해서 기업들한테 협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무슨 강요를 하고 겁박을 했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아니야. 이렇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것인지 결국 이게 변호인 측의 변호사의 선택인데 어제 이제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뭇잎을 보고 변호인 측은 숲을 본다는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제 숲이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죠. 큰 틀에서 사실관계부터 부인할 건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다툼을 할 건지 그 선택인 건데 과연 이제 변호인 측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뭐 내일 오전이나 뭐 그 검찰발 브리핑이 있으면 아마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가게 되면은 국민을 향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하루 전에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밝힌 얘기 전체적으로 몇 글자인지 확인해 봤더니 29자였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9글자. 짧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손범규 전 변호사가 뭔가 이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메시지를 던진다 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사실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자택으로 돌아갈 때 이제 그냥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민경욱 전 대변인이 뭐 사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진실을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분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입장을 전환해서 뭔가 좋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했는데 굉장히 의례적인 답변이었죠. 사실은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거는 그 누구나 다 들어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은 실망스러웠고 뭐 더 기대할 것이 없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준비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준비를 했을 텐데 저렇게 짧게 얘기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뭐 그 속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 아니면 자백인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는 또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또 하나 반대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보일 어떤 가능성 아마 그런 두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저렇게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진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판에 박힌 듯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메시지가 나간 것 같은데 글쎄요, 저 메시지가 여론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저는 아주 그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육성을 공개하고 모습까지 드러내서 얘기한 것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9일 전에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입장 발표했죠. 4문장이었죠.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2문장이었습니다. 9일 전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달라졌을까요?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전에 들어왔을 때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늘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보다 진솔하게 어떤 탄핵되고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보다 더 진솔하게 사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기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항상 그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정규제 TV도 그랬고 사과성명도 그랬고 집에 돌아갈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봐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정적으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탄핵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왜 검찰에 지금 나가야 되는가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귀가 때 주변에서 참모들은 죄송하다 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자고 강력히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역사에 맡기겠다는 걸 집어넣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모들이 이걸 말하면 불복이 됩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본인이 말을 않고 민경욱 전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정말 할 얘기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서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국민 감정을 더 악화시켜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유구무원 말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이기성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사실 파면되고 처음 이제 그 육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돼가지고 뭐 진보나 보수나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그 눈길이 좀 집중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손범규 변호사가 또 특별히 전날 그 기자들 문자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 앞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토 라인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분하게 얘기가 많았는데요. 적어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본인이 할 얘기가 많았든 안 많았든
어떻게든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머리 숙이고 일정 부분 사죄하면서 구속을 피하는 전략. 또 하나는 검찰 이 수사가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다 주장하면서 이 대선 국민과 맞물려서 정치적인 어떤 면으로 가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치인과 피의자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피의자 입장을 또 택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플러스 돼서 지금 국민 여론이 양분돼 있고 굉장히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통합의 메시지 정도는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메시지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냐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아마 불구속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구속을 원하는 여론이 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검찰에게 명분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야,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영장 치지 말자. 뭐 이런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줄 수 있는 피의자 측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오늘 검찰 출두할 때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검찰에게 약간이라도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한번 불구속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전혀 그것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한번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리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했던 말 여러분들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재판에서 손실히 임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왜 다들 적어도 전직 대통령 정도 되고 또 대기업 총수라면은 뭐 할 수 있게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판에 박힌 말들이 반복이 될까요? 뭐 판에 박힌 말이 반복이 된다는 건 그게 가장 좋으니까 반복이 되는 무난하니까. 거겠죠. 무난하고 의례적이고 또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자신의 이제 추후에 있을 뭐 수사라든지 뭐 재판인지 이런 데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아주 무난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지난 9일 전에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올 때 표정, 오늘 아침에 검찰청사로 들어갈 때 표정, 아마 여러분들 오늘 방송화면 지켜보면서 이게 비슷한 건지 어떤 건지 어떠세요? 김관 기자 보기엔 어떻습니까? 약간의 이제 좀 비슷한 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외모는 비슷합니다. 머리도 비슷하고요. 코트도 똑같은 옷도 코트를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입었습니다. 예. 예, 전에 현충원 갔을 때도 똑같은 옷이었는데요. 뭔가 비장한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저 옷을 입는가 봅니다. 그리고 화장도 똑같고요. 표정도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서 물론 이제 전에 들어갈 때는 많이 웃었습니다만 오늘은 살짝만 미소 짓고 또 나와 있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잠시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것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정성주 자매가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먼저 가서 2시간 정도 손질을 하고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7시 한 10분쯤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검찰 조사를 또 특검 조사를 받았다면 비공개로 청와대 안에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안 하고 오늘 파면 당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그 모습 보여주면서 검찰청사 들어갔거든요. 탄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계산 착오였을까요? 저는 탄핵이 절대 안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마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건데 언젠가 조사를 받을 거라면 그래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비공개로 받는 게 낫다라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당시에 뭐 청와대라든지 또는 뭐 금융지원청에서 비공개로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사실 이렇게 탄핵된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요청할 때 야, 한번 받았잖아. 예전에 검찰에서도 받았고 특검에서 받았는데 왜 또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수사를 거부해서는 아무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포토라인 앞에도 섰고요.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 측에서 완벽하게 이 상황 자체, 앞으로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권의 흐름은 어떠한지, 여론은 어떠한지에 대한 완벽한 오판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손봉규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잘 받고 있다. 상당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전하고 그러셨던데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뭘 길게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이라는 건 항상 길게 하다 보면 네. 또 긴 대로 또 일장일단이 있고 네. 또 거기에 또 말씀이 많다 보면 비판받을 것도 생기고 자꾸만 말을 낳는 것이고 그래서 네. 평상시에 그 원래 선천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손봉규 변호사가 또 문자 메시지 보낸 거 보니까요. 식사할 때 분위기는 평온하고 침착했다. 대답은 진솔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온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아마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리고 오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SBS 뉴스 또 뉴스 특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오늘 아침부터 삼성동 집, 검찰청사 주변은 상당히 북적북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삼성동 자택 앞에도 있었고 검찰청 앞에도 있었고요. 더구나 또 양쪽 삼성동 자택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 모임 사람들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청 앞에는 동문 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검찰청 쪽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재밌는 건 대검찰청 문을 원래 어제부터 폐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원 쪽 문만 열어놔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 쪽 문으로 들어갈 건지 대검찰청 문으로 들어갈 건지 이렇게 좀 관측이 양갈래를 나눴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검찰청 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법원 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역시 지지하는 분이 계신 대검찰청 문을 열고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앙지방검찰청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오늘 취재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자택 앞과 그리고 청사. 이쪽에는 먼저 이제 자택 쪽에는 아주 이른 새벽부터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동도 트기 전에 미리 좋은 자리 잡으려고요. 기자들이 엄청나게 몰렸고 물론 지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동시로 가는 길에 그때도 생중계 대부분의 방송들이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붕 열리는 차량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들이 왜 따라다니냐면은 저기 이제 촬영 기자들이 같이 타거나 또는 헬멧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동하는 거를 잡고 있습니다. 앞에 파란색 옷을 입은 분들은 경찰관들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헬기가 뜨고 드론이 뜨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취재 열기가 아주 후끈 달아올랐고 또 청사에도 며칠 전부터 자리 잡았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또 기자들도 새벽 4시부터요. 미리 등록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기자들이 비표를 받아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분증하고 비표를 교환해서 들어가고 또 그 기자들마저 소지품 검사하고 금속 탐지대 전부 다 통과했습니다. 이기성 기자, 외국 언론들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 상당히 크게 긴박하게 보도했죠. 그렇죠. 그때 파면 때도 굉장히 생방송하고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임광기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사전에 비표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취재할 수 없는데 한국에 파견된 모든 외신 기자들은 다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AP, AFP, 로이터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생중계도 하고 중요 순간마다 또 보도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일본하고 중국 언론들이 더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NHK는 물론이고 TV 아사히, NTV, 교도통신 다 했는데요. CCTV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생방송으로 또 전 과정을 또 연결시켰는데 10일에 있었던 탄핵 인용 때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양회라고. 그걸 끊고 그 전 과정을 모두 다 또 방송하는 그런 열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국 국내 사정에 중국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다른 해외 언론들 반응은 어떤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AP통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 극적인 몰락.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빠른 소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 영국의 BBC, 켈리 교수 때문에 또 저희에게 친숙해진 방송사죠. BBC 부패 스캔들로 검찰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지훈 박사님.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국의 전직 국가원수들, 전직 대통령,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미국은 일단은 탄핵된 경우가 없죠. 탄핵 직전까지 갔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사임을 했었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기소를 한다든지 검찰 수사를 그 다음 정권에서 받는다든지 하는 건 약간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꺼리는 편입니다. 외국 대통령 중에서 뭐 기소가 돼갖고 형을 살고 있는 대통령은 몇 명 있죠. 페루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이제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대통령직을 했는데 일본계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일본으로. 이제 이중 국적자인 것이 그때 이제 밝혀지고 일본에서 있다가 한 5년 후쯤에 칠레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뭐 정치적인 재개를 좀 해볼까 했는데 칠레 정부가 구속을 해서 압송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는 30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25년형 선고를 해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복역 중이군요.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파면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역대 4번째로 검찰의 소환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또 오명도 안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정치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역이 교차한 정치 인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마지막 자막이 인상적입니다. 영역이 교차한 정치 인생,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자막이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검찰이 조사를 하고 나면 검찰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익명희 기자. 네. 그런데 구속영장 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아주 지금 단호하게 아주 속전속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일단 구속 우리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도주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설마 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증거인멸 쪽에서 일단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검찰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에서 보면은 이미 가까이 모셨던 비서관, 수석 비서관 그리고 돈을 줬다는 그 재벌까지도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안의 중대성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는 충분한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검찰로서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몰라도 검찰에서는 반드시 청구할 걸로 봅니다. 반드시 청구할 것으로 본다. 김지훈 박사는 뭐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구속해야 될 것이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재판받아야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준 박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해석은 불가능하고요.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불구속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또 일부 지지자들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사실 그런 약간의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변수가 돼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당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도 박근혜 구속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분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해야 된다, 탄핵은 무효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서로 한대에서 시위를 하면서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 정치권 이야기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불구속 수사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옛 여권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 나는 당연히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의원은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서 불구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기성 기자, 문제는 네. 또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구속해라 얘기하고 있고 심상정 대표도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국민의당 그 의원은 또 한 방송에 나와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주장인데요. 자기는 구속영장 청구가 100%다. 근데 그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될 가능성은 98%다. 왜냐하면 2%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검찰에서도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사에 들어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뒤집지 못한다면 당연히 구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요체입니다. 법률 전문가, 형사법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가지 혐의 가운데 일부라도 인정하면 아마도 구속영장 취지하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부 다 부인한다면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안 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일부러 자백을 할 것이냐. 저는 일부라도 자백을 안 하고 전부 다 부인할 거라고 봅니다. 자백하기는 죄가 너무 크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인들이 본인의 죄를 자백을 한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백을 하는 순간 사실 정치생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기사는 인정했다고 예. 정치자금법 위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인을 하고 나서 이제 후위를 도모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저도 끝까지 이제 부인할 거로 보이고 문제는 이제 부인했을 경우에 100%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그분은 사실 약간의 이제 의견은 갈리는 측면들이 있어요. 죄가 큰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구속될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 증거인멸 우려들이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대부분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이 다 증거를 아마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것이 없다. 증거는 좀 확보됐다라는 것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들이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 또는 검찰의 청구했을 경우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속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까 티타임 때 검찰에서 한 얘기를 우리가 다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기자들이 오늘 귀가하느냐라고 했더니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죠.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소환했을 때처럼 검찰청사에 있을 때 영장을 치고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로도 이번 주 말이나 돼야 될 거다. 네, 검찰도 김순환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고민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얘기 들어봐도 상당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사를 받게 되면 오늘 밤 안에 혹은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쯤에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때는 기자들이 또 질문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받고 돌아가면서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움을 금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조사관에서 뭐라는 말씀이 있죠? 네,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없습니까?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겁니까? 박 대장과의 대진을 거부하신 이유가 뭐죠? 돈만 달러 파트너한테 정말 몰랐나요?
노태우 전 대통령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수천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검찰의 조사를 받았죠. 물론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도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답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아무 대답하지 않고 돌아갔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사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13시간, 17시간 뭐 이렇게 길었었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마치고 떠나는 시간에도 SBS에서는 그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보로 바로 방송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출석할 때 그때 그 시청률을 전체를 합치니까 약 33% 정도 됩니다. 탄핵 때 3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 예. 37점 뭐 해서 38%인데 그 시간대는 휴일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높은 시청률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때 시청률이 그 정도 나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같고요. SBS는 피고인 끝나고 나면은 아마 바로 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화 드라마 피고인이 방송되는 동안에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 끝나고 나오게 될지 어쨌든 간에 언제 나오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마치고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여러분께 뉴스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기자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혹시 듣고 싶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나오면 그때 검찰 수사를 받았으면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검찰의 어떤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황을 좀 알았을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상황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그걸 알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과연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꼭 뭐 자백은 아니더라도 뭔가 어쨌든 본인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솔한 사과는 유무죄, 구속, 불구속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지훈 박사님은요?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제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검찰 측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했는가. 그래서 그 브리핑 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뭐 지금 뭐 사과를 한다고 해도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뭐 사과를 하고 넘어갔다라는 정도만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착잡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 복잡한 감정에 휘말린 2017년 3월 20일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마치고 나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리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엄정하게 결정하게 될지 이 모든 상황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